박인환은 1943년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6자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단순한 농부였습니다. 나라가 분단되어 전쟁 후 큰 충격을 받았던 시대에 자란 박인환은 곧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밭에서 일하는 긴 하루, 깜빡이는 석유등 아래서 공부하는 저녁, 그리고 언젠가는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식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박인환 씨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밭에서 일해야 했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59년 그가 불과 16살이었을 때 박인환은 큰 가족적 위기를 겪었다.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는 큰 형이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잠시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시장에서 짐을 지는 일부터 마을의 부잣집에서 일하는 것까지 온갖 일을 하며 형제 자매들을 키우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 때마다 그 돈을 모아 책을 사고 독학으로 공부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박인환은 인내와 결단력으로 1964년 서울의 명문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새롭고 유망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했고 이른 아침에 신문을 배달했으며 심지어 일부 신문에 글을 써서 추가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박인환이 글쓰기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가난과 청춘의 슬픔을 주제로 쓴 그의 초기 시는 금세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1967년 그는 불과 24세의 나이로 첫 시집 시골의 푸른 그림을 출판했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시집은 삶과 씨름하는 한 젊은이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전쟁과 빈곤의 파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즉 전체 세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의 박인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 단편소설,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은 모두 깊은 감정, 심오한 인생 철학,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인환의 성공적인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명예나 돈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단순한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1973년에 그는 다른 누구보다 내 영혼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의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가 경력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인환의 생애 중 가장 아름다운 시와 가장 감동적인 문장들은 모두 그녀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삶의 압박과 피로 속에서도 유일하게 평화로운 곳은 가족이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이 저녁 식탁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어려움과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저녁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함께 피아노를 치는 것, 이런 순간들이 그가 자신의 삶을 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박인환의 아내는 그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지자였다. 그녀는 지적이고 예민한 여성으로 항상 그의 영혼 속 가장 깊은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 먼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가 대중의 비판에 지쳐 있을 때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갈등과 긴장에 직면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특히 초창기에는 박인환이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해심과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튼튼한 관계를 구축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이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그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박인환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는 그 후 수년 동안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내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마치 하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박인환은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이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다. 그 겉보기에 열린 사람 속에는 그가 평생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가 항상 숨기려고 하는 정신적 상처일 뿐만 아니라 희생, 상실, 후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박인환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어린 나이에 결핵으로 죽은 그의 막내 여동생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막내였고, 박인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의 생전에 그는 서울에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녀 곁에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좇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여동생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돌볼 수 없는 이유인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둔한 고통으로 변해 그의 시의 모든 페이지에 나타나며, 특히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다룬 시에서 그렇다. 박인환은 누나를 잃은 아픔 외에도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도 외롭게 살았던 나날들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안고 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명성이 때로는 그가 짊어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자 세상으로부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수천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조명이 꺼지자 그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우울증에 빠졌지만, 그는 항상 그것을 비밀로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약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인환은 가족에 대한 깊은 후회도 감추었다. 그는 자녀를 무척 사랑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수년간 업무, 긴 출장, 창작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늦은 밤까지 바쁜 일정 탓에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낼 소중한 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는 큰딸의 첫 공연을 놓쳤고 막내 아들이 첫 상을 받았을 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은 외부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억들이다. 80세가 되어 과거를 되돌아보며 앉아있는 박인환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015년에 그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 오후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쇼핑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박인환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순간을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인생의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가 경력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원고를 처음 읽은 사람이었고 항상 그의 생각과 삶에 대한 걱정을 경청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며칠 동안은 옛 사진을 보며 앉아 울음만 흘렸다. 그는 어느 날 침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가 잤던 베개를 볼 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어둠 속을 응시하며 밤을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자책하곤 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에 너무 바빠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인화는 아내를 잃은 슬픔 외에도 주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있다. 여러 역사적 시기를 살아온 작가로서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실함, 인내, 예술에 대한 사랑의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박인환의 선수 생활은 성공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지만 후회로 가득 찬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가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비평적 인정, 독자 확보, 권위 있는 상 수상까지요. 그의 작품은 한 세대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한국 최고의 작가이자 시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박인환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수년간 생각해오던 큰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많은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여전히